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운동의학 및 장애재활 연구실의 문창호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인 ACS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CSM의 지침은 체력과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비만 발병률을 감소시키며 골다공증 및 골절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을 줄이고 관상동맥 질환이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률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뇌성마비 환자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뇌성마비 환자는 좀 더 다르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뇌성마비 환자분들께서 운동에 참여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렌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은 또래 비장애 아동에 비해 신체활동 참여율이 3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좌식 생활을 할 가능성이 2배나 더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뇌성마비 어린이 및 성인의 75% 이상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 뇌성마비 장애인의 좌식 생활을 줄이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대근육 운동기능 분류 체계 GMFC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4단계와 5단계에 해당하는 뇌성마비 환자의 경우 평소 가동범위 운동 및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해주는 것이 좋고, 만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서 활동을 했다면 약 2분가량의 짧은 활동적인 움직임을 중간중간 해주면서 좌식 생활을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러한 좌식 생활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 개선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어져 왔는데, 2016년 올라프 베르슈렌 박사님의 뇌성마비 환자를 위한 운동 및 신체활동 권장사항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살펴보면 총 5건의 RCT 연구와 건강한 성인을 위한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하였는데, 5개의 RCT 연구 모두 ACSM 권장사항인 주당 3회에서 5회 빈도에서 벗어나 주당 2회에서 4회의 세션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뇌성마비 환자의 신체활동 및 신체기능 수준을 고려한 결과로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ACSM 권장사항이 못 미치는 운동 빈도에도 불구하고 실험그룹은 유산소 지구력의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뇌성마비 장애인도 매우 적은 빈도로도 유산소 운동으로 인한 심폐체력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운동 강도를 살펴보면 살만 박사 연구팀의 경우 예비 심박수의 40%에서 시작해서 12주차까지 예비 심박수의 80%로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켰고, 반덴베르그 박사 연구팀의 경우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예비 심박수의 70% 강도로 운동을 하였으며, 엔센가 연구팀의 경우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65%로 이 역시 ACSM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였습니다. 이는 뇌성마비 환자 또한 비장애인에게 권장되는 운동 지침과 유사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체력 향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올라프 베르슈렌 박사는 뇌성마비 환자를 위한 유산소 운동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운동 강도는 최고 심박수의 60%와 95% 사이, 또는 예비 심박수의 40%와 80% 사이, 또는 최고 산소 섭취량의 50%와 65% 사이의 강도로 하는 것이 좋고, 운동 시간은 한 섹션당 최소 20분 이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운동 기간은 일주일에 만약 3번을 운동할 때는 적어도 8주 이상, 2번 운동할 때는 16주 이상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뇌성마비 환자분들의 잘못된 운동 상식 중 하나가 강직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우 근력 운동은 근육 경직을 증가시키고 운동 범위를 감소시킨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실이며 오히려 타겟머슬의 근력 운동을 통해 경직이 개선되고 개인의 근력과 신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라는 선행 논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총 3건의 연구만이 훈련 강도와 훈련 양이 NSCA 지침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운동 종류로 내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4가지 RCT 연구 모두 단일 관절 운동보다는 다관절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인이 포함된 2가지 RCT 연구에서는 웨이트 머신을 통한 단일 관절 운동으로 구성을 하였고, 이러한 단일 관절 운동은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상대적으로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훈련의 초기 단계, 양측 또는 다관절 운동을 진행할 때 보상 효과가 나타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성마비 환자를 위한 유산소 운동 가이드라인과 저항성 운동 가이드라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정지시키고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내성마비 환자를 위한 스포츠 및 운동 가이드라인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내성마비 환자분들에게 효과적이다 하는 운동 중재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본인의 체력, 운동 능력, 여가 시간 등 다양한 운동 관련 요소들을 고려해서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운동의학 및 장애재활 연구실의 문창호였습니다. 모두 이 영상을 통해 한층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